안녕하세요. 이혼 전문 변호사 이인철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이혼 법률 상식에 대해서 Q&A 방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 옆에는 제 오랜 지인이 이제 같이 있는데요. 오늘 방송을 이제 저랑 같이 진행을 할 것입니다. 지인이 저한테 이제 궁금한 사항을 묻고 제가 답하는 식으로 좀 자유롭고 편안한 분위기에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사하시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 몇 가지 이혼에 관해서 궁금한 것들이 있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만약에 억울하게 상대방한테 일방적으로 이혼 소송을 당하면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근데 많은 분들이 특히 이제 아내분들이 갑자기 이제 예고도 없이 이혼 소송을 당했다. 물론 남편도 마찬가지죠. 평상시에 뭐 부부관계가 좀 안 좋고 별거 오래되고 이혼에 대해서 충분히 대화가 있는 상태에서는 소장을 받으면 그렇게 당황을 하지 않을 거예요. 근데 전혀 이제 뭐 예고도 없이 이혼 소송을 당하면 굉장히 당황하게 됩니다. 그래서 소위 말해서 이제 패닉 상태에 빠져서 이제 멘붕이라고 하죠. 그런 상태에 오게 되는데 너무 당황하지 마시고 일단은 전문가한테 가서 상담을 받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리고 소장을 받으면 반드시 한 달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간혹 어떤 분들이 이런 생각하세요. 난 이혼 안 할 거니까, 난 잘못한 게 없으니까 그냥 알아서 될 대로 되라. 그래서 아무 대답도 안 할 경우가 있는데 큰일 납니다. 그럴 경우에는 본인의 출석 없이 일방적으로 상대방이 그 주장하는 대로 이혼 재판이 진행이 돼서 패소할 수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아무리 자신이 이혼을 하든 안 하든 잘못을 했든 안 했든 한 달 안에 답변서를 제출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예. 혹시라도 억울하게 이혼 소송을 당하면 30일 안에 그렇죠. 반드시 답변서를 제출해라. 그리고 답변서에는 이렇게 쓰면 돼요. 만약에 본인이 이혼을 하기 싫다 그러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혼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런 취지로 이제 답변서를 내면 되고 본인도 이혼 소송을 당하니까 잘 됐다. 나도 이제 이혼을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반소를 하면 돼요. 맞소송이라고 하는데 반소장을 제출하면서 오히려 내가 이제 이혼도 하고 위자료도 청구하겠다. 이렇게 이제 대응을 하시면 됩니다. 제일 좋은 방법은 역시 전문가와 상담을 그렇죠. 통해서 맞습니다. 이를 대처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또 다른 경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네. 혹시라도 네. 부부 생활을 하다 보면 싸움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싸움을 하다가 싸움이 격해져서 만약에 이게 가정 폭력까지 이어진다면 그럴 경우는 어떻게 대처해야 되고 어떻게 신고를 해야 될까요? 제가 이제 여러 이제 이혼 상담도 하고 많은 분들하고 대화를 하시는데 뭐 이혼을 해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하면은 이렇게 대답을 해드려요. 정말로 이제 참을 수가 있느냐, 정말로 행복하시냐 불행하시냐.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뭐 단순히 성격 차이다 그럴 경우에는 그냥 참고 사시고 한번 지켜봐라 이렇게 이제 답변을 드리는데 가정폭력 같은 경우에는 그냥 바로 이혼하라고 하십니다. 사실 맞고는 못 살거든요. 남편이건 아내건 상대방이 폭력까지 그것도 이제 한두 번이 아니라 상습적으로 하게 된다. 그런 경우에는 도저히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이제 자녀들도 굉장히 걱정이 되는데 이 심리학적으로도 자녀들이 부모님이 계속해서 싸우고 특히 이제 폭행까지 뭐 주고받고 하는 거는 굉장히 자녀한테 악영향을 미친다고 해요. 그럴 경우에는 차라리 가해자, 피해자를 분리하고 빨리 이제 조치를 취하는 게 좋은데요. 가장 손쉽게 할 수 있는 게 112에 신고하시는 거예요. 예전에는 사실 112에 신고해도 가정 내 문제니까 가정 내에서 해결하세요. 뭐 훈방 처리하거나 그냥 경찰에 그냥 가는 경우가 있는데 최근에는 가정 폭력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범죄로 인식이 되고 있고 우리 경찰에서도 굉장히 이제 그 개입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심할 경우에는 그 사람을 체포할 수도 있고 아니면 또 이제 가정 보호 사건이 돼서 많은 분들이 또 걱정하시는 게 뭐냐면 혹시 신고하면 그래도 남편이고 아버지인데 전과가 나면 어떡할까? 그것 때문에 이제 신고하고 싶어도 신고를 못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제 형사 처벌이 아니라 이 가정법원에서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하는 그런 제도가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피해자 같은 경우에는 빨리 112나 아니면 법원에 이제 접근금지 가처분 이런 거 신청할 수 있으니까 구제를 요청하는 게 좋겠습니다. 가정 폭력이 발생하면 일단 무조건 112로 신고하는 게 가장 맞습니다. 좋다. 네. 근데요, 물리적으로 발생하는 폭행은 112에 신고하면 될 텐데 폭언이나 정신적인 학대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좋은 지적인데요. 이 가정폭력의 범주가 물리적으로 이렇게 사람을 때리는 건 물론 가정폭력이 되겠지만 언어폭력도 넓은 의미의 가정폭력이에요. 그 사람에게 심한 욕설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인격적인 무시를 하는 말을 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뭐 방치를 한다든지 아니면 뭐 구조가 필요한 사람을 계속해서 그냥 놔둔다든지 아니면 정서적으로 학대한다든지 아니면 뭐 성폭력을 한다든지 다 넓은 의미의 가정폭력으로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신고를 하거나 법원에 구제를 요청하는 게 좋은데 여기서 중요한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나중에 경찰에 신고를 하거나 법원에 구제 요청을 해도 그냥 말로만 주장을 할 경우에는 상대방이 부인할 경우에는 그게 인정을 못 받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증거를 마련해야 되는데 가정폭력의 증거는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일단 병원 진단서나 그렇죠. 경찰의 출동 기록 맞습니다. 이런 것들이 있겠죠. 병원 진단서 같은 경우에는 일반 진단서가 아니라 상해 진단서가 좋아요. 왜냐하면 상해 진단서에는 이 상해 원인을 적는 난이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이제 남편이나 뭐 아내의 폭력 때문에 이렇게 상해가 났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이제 기록이 남고요. 또 112 같은 경우에도 신고할 때도 뭐 남편이나 아내의 이거 폭력 때문에 신고를 하겠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기술하면 나중에 증거를 활용할 수가 있고 또 뭐 사진을 찍거나 동영상을 찍거나 아니면 주변 사람들 뭐 자녀의 진술을 받거나 이게 다 증거가 될 수가 있습니다.